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오늘은 좀 똑똑해 보이는 표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카노사로 가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는 싫은데 꾹 참고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중간고사가 코앞이에요. 근데 한 아들이 공부는 하기 싫은데 중간고사 시험을 잘 봐야만 좋은 대학교에 갈 수가 있겠죠. 이때 조금은 공부하러 가기 싫은 아들,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카노사로 갑니다. 네, 공부하러 간다가 아니라 좀 멋있게 카노사로 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카노사로 가다라는 표현은 내가 무언가를 하기는 싫은데 꾹 참고 해야 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카노사로 가다라는 표현이 생겨났는지 그 숨은 역사적 이야기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이 표현이 등장하게 된 건 바로 1000년대 교황과 왕의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이 싸움 이야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요. 조금은 유식해 보일 수 있는 역사적 표현의 그 숨겨진 의미를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죠. 때는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 900년대쯤이었습니다. 900년대에 마자르족이라고 불렸던 한 민족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유럽을 아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마자르족은 말을 굉장히 잘 타고 또 말 위에서 싸움을 기가 막히게 했던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엄청난 싸움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마자르족은 유럽 대륙을 약탈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오늘날의 헝가리나 아니면 오스트리아 이런 유럽의 나라들이 아주 큰 피해를 입었죠. 자, 근데 당시에 독일도 마자르족 때문에 큰 피해를 입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의 독일은 지금처럼 하나의 나라였다기보다는요. 쉽게 말하면 조그마한 나라들의 연합체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자르족의 이런 조직적인 침입을 독일이 막아내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머리를 한번 맞대봐야죠. 독일의 여러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실제로 회의를 해요. 야, 이거 마자르족 때문에 우리 진짜 다 죽겠다. 우리가 애써서 모아놓은 식량 얘들한테 다 뺏기겠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러한 의견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독일에도 강력한 리더, 즉 왕을 한번 뽑아봅시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이 왕이 군사를 모아서 마자르족에 강력한 대응을 해봅시다. 라는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독일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작센 공국의 하인리히 1세라는 사람이었어요. 919년에 독일의 왕이 된 하인리히 1세는 흩어진 독일의 군대를 모아서요. 진짜 마자르족을 물리치는데 성공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인리히 1세의 아들 오토 1세는요. 더 대단해요. 아버지보다 싸움을 더 잘하는 독일의 왕이었거든요. 오토 1세는 마자르족과의 전투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마자르족이 더 이상 독일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오토 1세는 마자르족을 물리친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잖아요. 이분이 갑자기 오늘날의 이탈리아로 군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탈리아에서 아주 큰 혼란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혼란을 진압을 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토 1세가 군대를 이끌고 간 거였어요. 결국 오토 1세는 이탈리아의 혼란을 싹 다 진압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는 이때 당시 교황이 나와가지고 오토 1세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이탈리아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뭐 따로 줄 거는 없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즉 황제의 자리를 오토 1세에게 선물을 합니다. 너무 고맙다. 당신 오토 1세는 앞으로 왕이 아니라 황제다, 황제. 네, 이렇게 교황이 아주 큰 선물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토 1세 이후의 독일의 왕들은요. 독일의 왕을 하는 동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타이틀까지 다 가지게 돼요. 이러한 상황을 오늘날로 예를 들어보면요. 독일의 총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유럽연합의 지도자 자리까지
동시에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 독일의 왕들은 교황을 도와주기도 했고 또 황제의 칭호도 얻었으니까요. 마치 크리스트교 세계의 보호자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독일의 왕과 교황의 사이도 되게 좋았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교황과 왕의 사이가 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성직 임명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성직 임명권이란 누가 주교가 될지를 결정하는 권한이었는데요. 주교, 사제, 사실 이런 거는 다 종교적인 일이죠. 근데 이 성직 임명권을 당연히 교황이 갖고 있어야 말이 맞는데 이걸 황제, 그러니까 독일의 왕들이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요, 당시의 성직 임명권, 누가 주교가 될지를 결정하는 이 권한은 누가 땅을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말과 거의 동일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교,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가 영주가 돼가지고 실제로 세속적인 지배자를 겸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퀼른의 주교가 곧 영주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직 임명권을 두고 교황과 왕의 싸움이 시작이 돼요. 사이가 좋았던 시절 다 지나간 거죠. 성직 임명권 돌려줘라. 이건 우리 크리스트교 세계의 일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건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였고요. 아니다. 성직 임명권은 예로부터 독일의 왕에게 있었다. 라고 주장한 건 당시 독일의 왕 하이니히 4세였습니다. 자, 이렇게 교황과 왕의 싸움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는데요. 교황이 초강수를 둡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 교황은 하이니히 4세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저 사람 뭔가 좀 구리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누명 혹은 진실인지 모르지만 하이니히 4세가 자신의 아내를 두고 바람을 폈다는 등의 논리를 피면서 그를 독일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교황이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등장한 독일의 영주들은요, 교황의 편에 바로 붙어버려요. 우리는 교황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왕 필요 없다. 하이니히 4세를 독일의 왕 자리에서 내쫓고 새로운 왕을 뽑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갑자기 독일의 영주들이 왜 교황의 편에 붙었냐면요. 당시 독일의 영주들은 왕의 힘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왕의 힘이 커지는 건 곧 영주의 힘이 약해지는 걸 의미했으니까요. 자, 이 하이니히 4세 졸지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자신의 권력이 사라지는 거 그냥 보고만 있진 않았겠죠. 그래서 하이니히 4세는 군사 한 명 없이 혼자서 교황을 만나러 이탈리아로 출발을 합니다. 권력을 위해 자존심을 버린 거죠. 그런데 이때 교황이요, 하이니히 4세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오는구나 라는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숨느냐면요, 바로 카노사라는 성으로 피신을 합니다. 네, 여기서 카노사가 나와요. 자, 교황은 카노사에 숨어서 하이니히 4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좀 기다리다 보니까 하이니히 4세가 이건 거의 거지처럼 교황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이 교황은 처음에 만나주지도 않아요. 한 4일간 왕을 밖에다가 세워놨습니다. 하이니히 4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결국 이 교황이 하이니히 4세의 이런 행동을 보고 용서를 해주게 돼요. 다시 하이니히 4세를 독일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교황이 선언을 해주죠. 자, 이렇게 하이니히 4세는 조금은 굴욕적이지만 간호사의 교황을 만나러 가서 결국엔 자신이 원하는 걸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에 가다라는 표현은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잠시 굴욕적인 상황 혹은 하기 싫은 상황을 꾹 참고 해내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황과 하이니히 4세의 이야기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이니히 4세는 다시 독일에서 권력 장악에 성공을 했고요. 이후 군사를 모은 다음에 로마를 공격하고 자신에게 굴욕을 줬던 그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이니히 4세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지금까지 간호사에 가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뭔가 하기 싫은 일을 꾹 참고 해야 될 때 나는 간호사에 간다 라는 표현을 써보면 어떨까요? 꽤나 똑똑해 보이겠죠? 자,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미있으셨다면 팔로우와 하트도 꼭 부탁드려요.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